이재명이가 국힘당에 입당을 했나? 이재명, 김혜경이 시진핑 앞에서 재롱 떨기 바빴습니다. 이재명 부부가 붉은색으로 깔맞춤 패션을 하고 이재명은 시진핑이 선물한 샤오미 폰으로 인증샷을 찍으면서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나라의 어른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경망스럽다. 국민들께서 무척 민망스러워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재명이 시진핑이가 선물한 샤오미로 휴대폰, 시진핑 내외와 셀카 한 장, 덕분에 인생샷 건졌다. 하하. 가까이서 만날수록 풀리는 한중 관계고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이 협력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정상회담 직후에 자신의 X 계정, 과거의 트위터라고 사용을 했었죠. 화질은 확실하쥬 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선생님 앞에서 공손하게 이를 데 없는 모범 학생처럼 칭찬을 듣고 기분이 들떠서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라는 그런 후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질은 확실하죠. 누구에게 한 말이었습니까? 아니, 이거 재미있으라고 한 말입니까? 확실하죠. 장난기 어린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글쎄요, 한마디로 짓 어린 짓이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이걸 국내에서도 썰렁한 개그도 아니고 작년 말에 갑질하면서 업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그 자리가 떠오르기 했었습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노릇을 하든 간에 명색이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서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무게 있게 점잖게 시진핑이 얼마나 무게 있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는 너무 가볍게 처신을 하고 있다. 품위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 시진핑을 의식해서 하는 말이겠지만은 어딘가 어색하고 볼썽사납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기야 오매불망 그리던 존경하는 형님뻘의 시진핑을 만나게 되니 눈이 뒤집혔을지도 모르겠지요. 시진핑 내외와 셀카를 찍는다. 덕분에 인생샷 건졌다. 하하. 인생샷을 건졌다니 셀카 한 장 찍으면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 노릇을 하겠다는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너무나도 가볍게 촐랑거리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야 집안의 영광이겠죠. 대대로 시진핑 형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노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일단 제동이 걸리긴 했었지만 김정은과 이런 분위기에서 사진 한 장 찍게 된다면은 가문의 영광 정도가 아니죠. 보물탄지 모시듯이 애지중지 잘 찍어서 보관해 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가고 있는가 한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생각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 경제사절단을 세계적인 기업가인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대동하고 중국에 갔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시진핑이 내준 그런 휴대폰보다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국내의 제품을 들고서 자랑 겸
인증샷을 찍었다라고 하면은 그 참석한 경제사절단 대표들이 얼마나 자긍심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흐뭇한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기껏 시진핑이가 준 선물 하나를 들고서 인생샷을 찍었다. 하하, 너무 가벼운 것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 노릇을 한 지 이제 반년이 조금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당 대표 시절에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 그것도 대사 관절을 직접 찾아갔던 이재명 아닙니까?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정신교육을 15분간 받고 나오면서 이재명을 언론들이 뭐라고 비하했었습니까? 리 자이밍, 이런 소리 듣지 않았었습니까?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가 미국의 체포 압송 구금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되니까 마두로를 빗대서 이재명을 이두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재명이가 평소에 얼마나 가볍게 처신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문재인이가 중국 방문했을 때가 6년 전입니다. 취재기자가 폭행을 당하는 그야말로 외교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 엄청난 수모와 파장에도 문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10개 식사를 하는데 단 2번만 식사 대접을 받고 나머지 8번을 혼자 밥을 먹고 돌아오는 수모를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시진핑 앞에서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큰 봉우리, 우리는 작은 봉우리. 어떻게 이런 아부의 발언을 떨 수가 있었을까? 문재인 하나로 그쳤어야 하는데 이재명도 이번에 아부 떠는 것을 바라볼 때에 도저히 눈 뜨고는 볼 수가 없다. 제정신을 갖고서는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죠. 누구 앞에 서기만 하면은 작아지는가? 왜 우리 대통령이라는 대통령 노릇을 한다는 자가 중국의 시진핑에만 앞에 서게 되면은 작아지는 모습을 보입니까? 하기야 저는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래, 서방의 우방 국가들, 선진 국가들 어디에서도 대통령이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와 색깔이 비슷한 이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국민들은 결코 아니죠. 왜 비싼 돈 들여가면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느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시진핑과 90분간 만남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 언론들이 크게 쓰고 있는데 1시간을 훌쩍 넘어서 90분간 만남을 가졌다. 아니, 만남 90분이고 120분이고 간에 내용이 문제지. 만남 자체가 그렇게 시간이 중요합니까? 우리 언론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재명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나갈 것이다. 이재명은 지난 수천 년간 이웃 국가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에도 국권 회복을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다.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를 아주 근접한 입장으로서 접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싱하이밍에게 이재명이가 정신교육을 시켰듯이
시진핑도 뼈 있는 얘기를 답사로 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세계는 100년 만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으며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중 양국은 영내 평화를 수호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중 양국은 영내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폭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이 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단단히 지키며 호혜 상생의 취지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를 따라 나아가도록 추진하며 양 국민이 실질적으로 더욱 행복해지도록 하고 영내 및 세계 평화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해지길 바란다. 뼈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그 말 도중에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한국에게 강조했다. 무슨 뜻일까요? 이재명이 그냥 좋게 형님 대하듯이 하는 그런 얘기와는 다르게 시진핑은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아주 껄끄럽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관계는 더더욱 껄끄럽기 때문에, 왜? 베네수엘라라는 그런 중간에 자기 우방 국가라고 생각했던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무차별로 독재자를 잡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양쪽 관계가 아주 험악한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데, 일본은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이가 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양다리 걸치지 마라, 무서운 경고를 여러 차례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소갈머리도 없이 중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이재명은 중국은 하나다, 대만을 인정하지 않겠다, 위성락, 외교 전문가라고 하는 위성락마저도 거기에 동조한다. 그리고 정말로 머리가 없는 정청래 역시 우리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다. 아니, 이런 발언을 협상 당사자들이 만나서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출발하기 전부터 중국은 하나다, 이런 발언을 왜 합니까? 얼마 전에 진 커밍스가 이렇게 매섭게 한국의 외교 정책과 산업에 대해서 맹비난한 적이 있었죠. 일본을 봐라, 진 커밍스가 한 얘기입니다. 줄 것은 주되 핵심 기업 산업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지금 70%가 넘는 77%까지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국 기업, 자국 산업을 절대 해외에 반출하는 일은 없고 미국과 협상을 하더라도 대등하게 하겠다. 이것을 외교 노선으로 제1선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협상을 하면서도 또 중국에 가면서도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카드를 다 내놓고 있습니다. 진 커민스가 그런 지적을 했었죠. 우리의 협상 카드로서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이 기술 조선업인데,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최고 1등 기술을 갖고 있는 조선업인데 대미 협상에서 우리 카드로 내놓은 것이 조선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기술 이전이 아니라 산업, 기업의 이전이라는 것은 국내 산업을 망가뜨리는 공동화 현상, 폐업을 시키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진 커밍스가 그렇게 국내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맹비난하지 않았었습니까? 국내 산업을 미국으로 몽땅 옮기게 된다면 한국 국내 산업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절대로 불리한 그러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그런 협상만 하겠다라고 하니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외교의 기본이 있는 것인데 나라 팔아먹는 것이 이완영뿐이겠습니까? 왜들 좌빨들은 한결같이 나라 팔아먹을 궁리만 하고 있는지. 이재명의 눈으로 볼 때는 중국이 우리 형제 국가다. 형님으로 보여서일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중국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비굴한 꼴을 보여야 할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한마디로 답답하지요. 아니 시진핑이가 준 휴대폰을 자랑 삼아 내놓으면서 덕분에 인생샷 건졌다. 하하, 이 웃음이 나오는 때입니까? 국내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했으면서도 나라 밖에까지 나가서 망신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이재명, 정말 한심스러운 인간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정말 이재명을 쓴소리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